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검사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 시민 검사가 가능해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인데요. 정치권과 방역당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현재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방역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선 전시민 검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와 동선을 추적해 검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다 전파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란 설명입니다. 무료로 검진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원이 늘질 않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자가검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한 원주시의 하루 최대 검사 인원은 2,000명 수준. 전 시민을 검사하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이에 검사 방법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한 자가검진을 제안했습니다. 선별 진료소가 아닌 각자 집에서 우선 검사하고 양성이 나온 사람만 선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민의 동시 검사도 가능해 추가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단기간에 전수 검사하는 것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상으로 의료진이 아니면 검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자가 진단은 불가합니다. 최근 정치권과 방역당국이 자가검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료계가 회의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실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주시는 법 개정이 어려우면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예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코앞에 둔 상황. 이번에 원주시의 강한 추진 의지가 정부의 방역 대책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대답 없는 외침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구군이 해마다 상을 받고 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을 받고 홍보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2만 2천 명의 양구군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등 3차례 수상했고 올해는 5곳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대표 브랜드 대상, 소비자 대상 등 이름도 비슷한 상입니다. 상을 주는 곳은 대부분 언론사.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양구군이 상을 받고 예산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양구군이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상을 받고 한 달 만에 2,200만 원이 지출됩니다. 명목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연합 광고 지출 결의라고 썼습니다. 6월에 받은 상에도 광고비 960만 원이 지출됐는데 명목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상을 받았는데 같은 금액이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언론 광고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양구군은 최근 2년간 모두 8개의 상을 받았고 비슷한 방식으로 7,800여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양구군청 앞입니다. 최근에 조인묵 양구군수가 가장 신뢰받는 CEO 경영 대상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상이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측 상단에 양구군 배너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시상식마다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양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서부터 있었던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계속적으로 답습되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유를 묻기 위해 군청을 찾았지만 양구군은 정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비판에 대해 양구군은 모든 상을 돈 주고 받은 것은 아니라며 내년부터는 양구 홍보를 위해
경쟁하고 이겨서 상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구의 특산품이나 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적 쌓기를 위한 거래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 등의 도내 접경지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지뢰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은 겨울로 접어든 요즘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정부의 정책도 지뢰 발견 뒤 제거라는 소극적인 방식에 그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제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철원에 쏟아진 집중호우. 이길리와 정연리 등 일부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떠내려온 지뢰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발견된 지뢰만 수백 발. 철원 주민들은 지뢰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상경 시위까지 해야 했습니다. 집중호우 이후 8, 9월에 탐지된 지뢰만 259발이다. 이길리에서만 3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지뢰가 제대로 탐지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몰라 수확을 포기한 농부도 많습니다. 철원에 첫눈이 온 지난 10일, 농부는 추수하지 못한 논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농부가 이게 할 짓이냐고. 배도 못 피고 못 피는 것도 지치고 또 답답합니다 그냥. 지뢰 피해는 접경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수변 생태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도 M14 대인지뢰가 발견됐습니다. 그 폭발했는 현장을 보존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크기가 직경 한 20cm 이내, 깊이로 한 7cm 정도 깊이 정도 됐었고요. 전형적으로 M14 대인지뢰가 폭발하면은 흔적이 그 정도야. 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뢰 발견 뒤 제거라는 소극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뢰 매설 지도 확보를 통해 지뢰 이동 통로를 먼저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1952년 미군 공병대가 작성한 문서에 드러난 DMZ 주변 지뢰 매설 문서를 바탕으로 지뢰 매설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뢰 피해가 났던 지점과의 연관성을 GIS 기법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설된 지점과 그걸 비교했을 때는 이 지점과 그 사고가 많이 났던 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있죠. 예, 과거에 미군이 매설해 놓은 그 지뢰 지점하고 과거의 민북 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있었던 그 지역은 매우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설 지도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군이 지나친 비밀주의에서 벗어나 피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지뢰 공개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뒤 70년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고성 송지호에서 제첩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지 벌써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 악화로 제첩 자원이 감소하면서 주민들이 아예 채취를 포기한 건데 올해는 아예 제첩 종묘 방류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의 대표적인 석호 송지호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호수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제첩을 채취해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송지호에서 나는 기수 제첩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곳 송지호에서 제첩 채취를 하지 못했고 올해는 방류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2016년부터는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던 송지호 제첩 방류도 올해는 북촌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물 유입은 늘어나는 반면 담수는 유입되지 못하면서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바닥층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제첩의 서식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든 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에는 여기가 좀 활성화됐을 때요. 농가 소득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생활에 보탬도 좀 되고 그랬었는데 16년 이후에는 아주 전무한 상태예요. 전혀 지금 제첩이 나오질 않아서 농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죠. 고성군은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제첩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송지호 내에 제첩이 많이 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송지호 내 생태계 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첩 방류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번에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통해 고성 송지호 제첩이 다시 풍성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7,7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을 위한 입찰이 마감돼 오늘 공개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어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이 마감되고 오늘 오전 개찰이 이뤄집니다. 도개발공사는 지난달 2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공개 매각의 출발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첫 입찰에서 유찰이 되더라도 4차 입찰까지 가능한 만큼 공개 매각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의회가 전체 5등급 가운데 상위권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국지방의회 청렴도의 점수는 6.73점으로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에 비해 1.54점 낮고 1등급 광역의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동해시의회는 2등급,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원주시의회는 꼴찌인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원주천의 수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94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을 분석해본 결과 원주천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57.8% 개선됐고 부영양화 유발물질은 82%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하폐수 처리장 확충 등 수질 개선 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하수와 폐수 발생량은 증가 추세고 용수 절감과 재이용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과 치료를 병행하는 더불어봄이 2020 LH 사회적 가치 어워드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봄은 상지대학교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 학부모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은 물론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치료 서비스도 제공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소방서가 이달부터 신축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해소방서는 기존 청사 부지에 연면적 3,45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차량 23대를 보유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동해소방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준공식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단됩니다. 삼척시는 케이블카의 안전을 위해 와이어 로프 교체가 필요하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6억 원을 들여 교체 공사를 진행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케이블카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 도내에서는 빙판길 낙상 사고와 교통사고가 각각 19건,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보폭을 좁게 걸어야 하며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걷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청사 등에서 난방 설비를 가동할 때 평균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은 절반 이상 끄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7월 시민협의회가 공영제 시행을 춘천시에 제안했지만 앞으로의 계획과 로드맵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